안녕하세요. 옛 성현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잖아요. 또 차례 때도 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절에 대한 이의와 음양사상, 그 절의 종류 및 절하는 법, 절의 횟수 등 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을 해야 되는 때는 엄청 많죠. 조금 있으면 또 추석이라서 어르신들 뵙고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차례도 지내야 하는데 이때 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절의 이의와 음양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절이란 이미 아시다시피 몸을 굽혀서 공경을 표시하는 인사 방법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많은 예절 가운데서도 상대편에 대한 공경과 반가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예절이라고 할 수 있죠. 절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예로서 행하여지고요. 공경해야 할 대상을 상징하는 표상, 예를 들면 산소도 있고 지방도 있고 사진도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고요. 또 의식행사에서도 절을 한답니다. 자고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절을 중히 여겨왔지만 지금은 서양식 악수로 대신하여 우리의 인사법을 잊어버려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해야만 하는 사람의 일이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니 우리의 인사법을 익혀서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예도를 바르게 이어나가야겠죠. 우리가 절을 하는 데는 기본 원칙이 바로 음양사상인데요. 이러한 원칙은 남녀가 함께 치르는 모든 의식, 제사나 결혼식 등 이런 곳에서 지켜져 내려왔다고 할 수 있죠. 전에 이천엘에서 죽은 사람은 음의 세계이고 또 남자, 여우 등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음양사상인데요. 모든 건 음과 양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랍니다. 양이란 남자, 왼쪽, 동쪽, 홀수, 생, 살아있는 것, 홍, 붉은 것, 천, 하늘을 말하고요. 또 음의 세계란 여자, 여, 오른쪽 우, 동서할 때 서, 홀짝할 때 짝수, 그 다음 사, 죽은 사람, 그럼 청, 푸른 것, 지, 땅을 말한답니다. 먼저 남자, 여우, 남동, 여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사자, 즉 돌아가신 분은 인사를 하는 사람의 왼쪽에 남자, 오른쪽에 여자를 위치한다는 의미고요. 생자, 살아계신 분한테는 인사를 하는 사람의 왼쪽에 여자, 오른쪽에 남자를 위치시킨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이 사항은 동서고금 종교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공통으로 같다고 하네요. 이 위치는 옷의 단추를 채운 모습으로 연상하셔도 될 것 같네요. 남자의 상의는 왼쪽이 오른쪽을 덮고 있고 여자 상의는 오른쪽이 왼쪽을 덮고 있는 것처럼 절할 때의 손모습과 똑같다는 의미죠. 손의 위치가 다른 건 음양의 이치 때문이라고 했죠. 음양오행설에서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라고 해서 양의 기운이 강한 태양빛을 잘 받은 남쪽을 향해 섰을 때 왼쪽이 동쪽이 되고 동쪽은 해가 뜨니까 양인 남자가 왼손을 올리는 것이고 음인 여자는 반대로 오른손을 올리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예법도 알면 알수록 정말 어렵기만 하네요. 이제 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절은 크게 큰절, 평절, 반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큰절은 자기가 절을 하여도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르신이나 또 의식행사에서 하는데요. 직계존속이나 8촌 이내 연장존속 또는 의식행사에서 할 수 있답니다. 또 매우 큰 절은 배례라고 해서 특별히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관혼상제나 수연, 고의 등에 해당한답니다. 다음은 평절로서 답배 또는 평절로 맞절을 해야 하는 우드어른이나 같은 또래 사이에 하는데요. 선생님,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
형님, 누님, 같은 또래, 친족이 아닌 15년 이내 연하자에게 하는 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어른이 누워 계실 때는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반절인데요. 반절은 우더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대해 답배할 때 하는 절이라고 하죠. 제자나 친구의 자녀 또는 자녀의 친구, 남녀 동생, 8촌 이내의 10년 이내 연장 비속, 친족이 아닌 16년 이상의 연하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절의 종류를 알았으니 이제 절의 요령과 횟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공수 자세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고 서는 동작으로 공수할 때의 손의 모습은 위로 가는 손바닥으로 아래 손등을 덮여서 포개 잡는데 두 엄지가 깍지 끼듯이 교차하게 잡는다 해서 이를 차수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차례나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다시 만난다는 의미로서 흉사가 아닌 길사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인사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장례식 문상 때는 물론 이와 반대랍니다. 그럼 먼저 남자가 절하는 법을 한번 볼까요? 남자는 아까 음양 중에서도 양이고 좌라고 했죠. 그래서 왼쪽 상단 사진에서 보시듯이 왼손이 위로 가게 잡았죠. 반대로 또 여자는 음양에서 음이고 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손이 위로 오게 잡는답니다. 그러나 장례식과 같은 흉사시에는 전에 장례 예절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반대로 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절의 횟수도 한번 보면 산 사람에게는 절을 한 번, 돌아가신 신의에 대해서는 절을 두 번이 기본 횟수이고요. 예법에는 남자의 기본 횟수에 여자는 그 두 배를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굳이 예법대로 따를 필요는 없고요. 여자도 남자의 횟수만큼만 하시면 된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죠. 절의 종류와 횟수가 절을 받는 어른이 시키는 대로 변경하거나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절하는 사람이 앉으세요, 절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례라서 이야기하면 안 된답니다. 절 받으실 분이 여러실 때는 가장 윗분부터 하는 건 순리고요. 그건 당연하죠. 또 맞절을 하는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하석에서 먼저 시작해서 늦게 일어나고 우더어른이 상석에서 늦게 시작해서 먼저 일어나는 게 맞답니다. 다음으로 답배의 요령인데요. 우더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답배를 할 때는 아랫사람이 절을 시작해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본 다음에 시작하여 아랫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끝내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답배를 하는데요. 제자나 자녀의 친구, 친구의 자녀거나 또는 16년 이하 연하자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이 성년이라면 반드시 답배를 해야 하고요. 설날 같은 명절 때 할아버지나 부모님께 드리는 세배는 한 번 절을 하는 것은 다 아시죠. 그에 비해서 돌아가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절을 두 번 한답니다. 이처럼 산 사람과 죽은 사람께 절하는 횟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음양사상에 따른 것이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절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큰절인데요. 큰절은 개수배라고도 한답니다. 먼저 공수를 하고 대상을 향해 서야겠죠. 공수하는 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은 업의 순서로서 공수한 손을 그림에서 보듯이 눈 높이까지 가볍게 들어 올린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를 굽혀서 공수한 손을 맞잡은 채로 바닥에 짚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진에 보시듯이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답니다. 왼쪽 무릎요. 그리고는 오른쪽 무릎을 왼 무릎과 가지런히 꿇어놨는데요. 이걸 궤라고 하지요. 그리고 왼발이 아래가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배라고 하는데요.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댄답니다. 물론 갓을 썼을 때는
가스의 차양이 손등에 닿게 하며 엉덩이가 들리면 안 되죠. 그리고는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바닥에서 떼낸답니다. 다음으로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공수한 손을 바닥에서 떼서 먼저 세운 오른쪽 무릎 위에 얹는답니다. 다음 마지막 평신으로 가는 절차인데요. 오른쪽 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나서 왼쪽 발을 오른쪽 발과 가지런히 모으며 처음에 한 것처럼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린 후에 묵례를 하고 다시 공수 자세를 취한답니다. 다음은 남자의 평절인데요. 돈수배라고도 한답니다. 큰절과 같이 공수, 업, 궤, 배, 평신의 동작으로 이루어지지만 업을 할 때만큼은 큰절은 눈높이까지 올렸지만 평절은 손을 가슴까지만 들어 올리고 이마가 손등에 닿으면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즉시 다음 동작으로 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다르다고 한답니다. 요약해 보면 큰절과 같은 동작이나 손을 눈높이까지 올리지 않고 이마가 손등에 닿으면 금방 일어나는 차이가 있답니다. 다음 남자 마지막 반절, 공수배라고도 하죠. 공수배는 큰절과 같은 동작이나 큰절의 뒤꿈치를 벌리며 깊이 앉는 것과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손등에 대는 것, 그리고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바닥에서 떼는 부분은 생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체로 평교사이나 손아래 사람에게 답례로 하는 절로서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짚기도 하고 따로 떼어서 짚기도 하며 무릎을 꿇기도 하고 앉은 채로 하기도 한답니다. 즉 반절은 엉덩이에서 머리까지 수평이 되게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절로서 약식으로 하는 절이라 이해하면 된답니다. 요약한다면 공수한 손은 바닥에 짚고 무릎 꿇은 자세에서 머리와 엉덩이까지 등이 수평이 되게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음 고두배라는 절도 있는데요. 공수한 손을 풀어서 두 손을 벌려 바닥을 짚으며 하는 절로서 고두배는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절이랍니다. 그래서 한 번 절할 때 이마로 바닥을 3번 두드리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임금이 없으니 고두배할 대상이 없는 셈이죠. 오늘 남녀 모두 절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너무 오래 하면 재미가 없고 지루하니까 오늘은 남자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여자 절하는 법과 종류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평소 어른에게 절을 하거나 제사 또는 차례 아니면 중요한 관혼상제 때 어떻게 절을 해야 될지 약간의 고민이 되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물론 예전처럼 격식을 꼭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으로서 기본은 아셔야겠죠.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인데 잘 알아두셨다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